윤석열이 구속되자 최측근들이 하나둘씩 윤석열을 손절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윤석열이 가장 신뢰했던 한덕수는 지난 13일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한덕수 진술대로라면 윤석열이 국무회의를 건너뛰고 계엄 선포를 하여 법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왼팔인 이상민마저 12월 3일 22시에 KBS 생방송으로 발표한다고 이미 다 불러놨다며 계엄 선포를 끝까지 강행하려 했다는 진술을 경찰 측에 했고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억지로 밀어붙였다는 진술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결국 윤석열의 최측근들이 이렇게 진술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것만 봐도 윤석열의 파면은 물론이며 무기징역감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심지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인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는 임지봉 교수의 팩트체크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실은 이때까지 보여준 모습이 이미 헌법 77조 사망 위반은 자신이 지난 3차 변론 기일에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헌군 보내가지고 시스템 확인차 보냈다. 그러면 이미 77조 사망 위반이에요. 정말 남은 거는 이제 중대성을 충족시키느냐인데 윤 대통령 보십시오. 예.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계속 위법한 영장이라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 1차 집행에 그 경호처 직원들 뒤에 숨어가지고 그렇죠. 나오지도 않았죠. 그러면서 계속 사법부를 흔들잖아요. 그걸 헌법재판관들이 봤을 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고 볼까요?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 헌재 나갔어도 했던 말들을 보십시오. 계속 뭐 부정선거 이야기 하잖아요. 부정선거. 그래서 부정선거가 지금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가지고 그냥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계속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막아버리잖아요. 그만하라. 이분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면 또 부정선거 본격적으로 파기 위해서 또 계엄선포 2차, 3차 계엄선포 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편 대선 출마를 노리고 있는 김경수와 김부겸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고민정과 임종석 등이 나와 현 이 대표와 지도부를 흔드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을 논리 있게 박살내버리는 김준혁 의원의 발언 모시면서 이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일극체제 정당 사유화? 아니 어떻게 일극체제 정당 사유화입니까?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럼 당원들이 다 바보예요? 전 당원들이 87%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를 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뭐 공산당처럼 선거를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 당원이 그렇게 지지를 한 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당 대표로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 대개혁을 해나갈 수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렇게 지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에 이렇게 지지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당시 지지할 때 일극체제, 정당 사유화 이런 표현은 안 썼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지만큼이나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대단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분들 문재인 보유국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대한민국. 왜 그러느냐? 문재인 보유국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이거는 일극체제, 정당 사유화 이 이상의 표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2년 대선 때 왜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한테 졌느냐. 그때 왜 졌느냐. 그때 그 소위 말해서 소장 민주당 세력들이 이해찬 당시 선대위원장을 어마어마하게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해찬 선대위원장을 내쫓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도부가
붕괴가 되면서 대선 체제가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졌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력한 지도부를 거꾸로 우리가 옹립하고 형성해서 그래서 이 대선, 조기 대선을 제대로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런 식으로 흔드는 것들이 절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해야 된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민주당 의원총회 분위기를 전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총회 들어가면 이거는 비공개로 전환되지만 그 안에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대표 당연히 앉아있죠. 앉아있는 자리에서 대표가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렇고 이 부분은 이렇고 의원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무슨 그 대표를 개인적으로 비난하면서 혹은 박찬대 원내대표 비난하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도로 다 여러 정책 노선들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아마 박용진 의원은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저런 식의 이야기를 하죠.